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당선하면서 트럼프 정부 2기가 출범합니다. 지난 정권 때보다 더 강력해진 자국 우선주의를 예고하면서 반이민, 인종차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곳곳에서 인종혐오 범죄가 잇따르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궁금한 이야기, 오늘도 글로벌 Y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재출범으로 반이민 정서와 인종 혐오 관련 분위기가 사회에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 각종 인종 혐오 관련 표현이 등장하는가 하면 메타와 아마존 등 일부 대형 테크 업계들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했던 다양성 정책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지 분위기를 신승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미 전역에선 흑인을 대상으로 노예로 취급하는 문자가 무차별 살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뉴욕의 한 중학교에선 백인 교사가 흑인 학생 2명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졌고, 콜로라도에선 한 백인 남성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뒤쫓으면서 미국 시민이 맞냐, 여기는 이제 트럼프의 미국이다 라는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폭력을 휘둘러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미 전역의 반이민 정서와 인종 혐오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specifically people come and attack police. I'm not worried about that specifically towards me. 앞서 지난 정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기조로 초강경 반이민 행정명령을 내리고 국경을 봉쇄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재임 기간 3년 연속 미국 내 증오범죄 7,100여 건 중 약 54%가 인종 혐오 범죄로 나타났는데, 이미 비슷한 분위기를 경험한 시민들 사이에서 혐오 분위기가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The first one, most definitely, and this time probably even more. I think it's important for us to all remember that we're pretty much all immigrants in this country, no matter which way you look at it. Unless you're Native American, your family is immigrant. And so the idea all of a sudden of that's a bad thing for the country is anathema to who we are as a country. It doesn't make any sense to me. 일부 전문가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반이민 정서와 인종 혐오 등을 부추기는 내용이 확산하는 것을 주된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그 정치적 발언은 정치인이 하는 그런 발언뿐만 아니라 경제나 문화의 엘리트들,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전혀 정치와 관련 없는 그런 발언들도 정치적인 발언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영향력이 큰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자들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부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많이 부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We can't know yet how deeply this sentiment can be. And obviously we are worried and trying to be as prepared as possible to address these challenges in a country like the US that used to be a place where everyone supposed to be welcome. 하지만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메타와 아마존 등 미국의 글로벌 테크 기업이 소수인 배려와 평등, 포용을 실현하는 이른바 다양성 정책을 줄줄이 폐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맞춘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결정이 앞으로 미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미국 피닉스에서 YTN 월드 신승진입니다. 독일에선 이민자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인종 혐오와 차별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크리스마스 때 차량 테러 사건이 발생한 뒤로 이민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찬반도 뜨거운데요. 현지 상황을 김지선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독일 크리스마스 장터에 차량이 돌진해 6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테러범이 반이슬람주의 성향을 갖고 있으며 정신질환을 앓은 징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러 이후 인종혐오 범죄에 대한 논란이 나오면서 일부 시민들 사이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Ja, es war natürlich schockierend, gerade wenn sowas in der Nähe passiert, wenn man den Ort kennt, können ja jetzt nicht anfangen, drin zu bleiben und nicht mehr rauszugehen. Ist auch nicht so, als würde ich jetzt irgendwie Angst haben, wenn ich an öffentlichen Plätzen bin. Aber ich habe schon von Personen gehört, die dadurch vielleicht ein bisschen eingeschüchtert wurden und jetzt vielleicht etwas vorsichtiger sind, gerade wenn sie zu öffentlichen Veranstaltungen gehen oder 독일을 포함한 일부 유럽연합 국가에서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난민 위기로 난민과 이민자 수용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아시아계 대상 인종혐오 정서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선 최근 5년 동안 유럽연합 EU에 거주한 무슬림 2명 중 1명이 일상적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그중 독일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률은 68%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이민자와 다른 인종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확산하면서 반난민, 반다문화를 표방하는 극우 성향인 독일 대한당의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독일 정치계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Ja, ist ein Thema. Ich habe schon das Gefühl, dass es stärker geworden ist. Es ist vor allen Dingen jetzt mit der Flüchtlingskrise aufgekommen, gerade mit den ganzen Terroranschlägen, die ja auch passiert sind, gestiegen. Man sieht das in der Politik durchaus. Die Rechte oder die extreme Rechte ist im Aufwind. Nicht nur in Deutschland, in vielen anderen europäischen Staaten, ja. Definitely people need a change, and whether or not AfD or for that matter somebody else will bring in a change, only time can prove that. 그동안 난민과 이민자를 포용하던 정책 기조를 보였던 독일. 내달 총선을 앞두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 세계인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평등법의 나라 영국은 모든 차별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 내에서 손흥민 선수를 향한 혐오 발언 사건을 비롯해 다양한 인종차별 문제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영국 내의 인종차별의 실태는 어떤지 런던에서 정부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째 활약 중인 한국 축구의 자랑 손흥민.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있는 토트넘의 동료 벤탄쿠르의 인종차별 발언이 큰 논란이 됐습니다. 그는 현지 TV 생방송에서 손흥민 유니폼을 구해달라는 진행자의 요청을 받자 손흥민의 사촌 유니폼을 가져다 주어도 모를 것이다. 손흥민이나 그의 사촌이나 똑같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동양인은 모두 똑같이 생겼다는 뜻의 대표적인 동양인 대상 인종차별적 발언입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이 발언이 한국 사회 전체에 불쾌감을 줬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영국은 1965년 인종관계법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인종차별에 대응해왔는데 유럽의 인종차별 금지법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발전한 사례로 꼽힙니다. 특히 2010년 평등법을 제정해 인종과 나이, 장애 유무와 성별 등을 이유로 누구라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은 여전히 인종차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나가면서 뭐 중국말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그냥 일상에서 있는 것들이라 생각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데 공권력의 어떤 보호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사실상 사는 주민들도 다 공권력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는 건 없이 살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제스처로서의 변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일상으로 우리 일상 안에 이제 섞여 드느냐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국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서 신고된 증오 범죄는 약 14만 건. 이 가운데 3건 중 2건이 인종차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영국이 지난 2016년 국민투표로 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결정한 게 인종차별을 더욱 심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합니다. 투표 결과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쪽이 과반수를 넘으면서 인종주의 정서가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증오 범죄는 25%까지 증가했고 특히 브렉시트 찬성 지역에서 그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최근에는 유색인종을 겨냥한 폭력 시위가 번지고 극우 정당인 영국 개혁당의 하원 진출로 혐오 정서가 더 짙어지는 상황.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인종차별 문제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Being disproportionately targeted, it all selected for random stop and searches, receiving harsher sentences, if I'm correct. So this can include certain shops that are owned by ethnic minorities being targeted by extreme groups. I think the government society has changed for better, but I think they can always do more. 최근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비EU 출신 이민자를 다시 받아들이고 있는 영국. 더 심각한 인종 혐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별에 맞선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YTN 월드 정부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인종차별에서 시작된 혐오 범죄는 특정 인물이나 집단의 위협이 되기도 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역시 다문화 가정과 이민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과 차별이 존재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 명지대학교 이민다문화학문과 정지윤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일단 우선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비율은 얼마나 되고 또 이들의 출신 국가는 어떻게 되는지 현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류 외국인이라고 하면 일단 이민 다문화 구성원을 아셔야 됩니다. 보통은 외국인 근로자부터 시작해서 중도 입국 자녀까지, 그다음에 국제결혼 가정, 그다음에 불법 체류자, 그다음에 난민, 유학생 등등 이런 분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체류 외국인 250만을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고요. 외국인 체류 자격을 볼 때 인구 대비해서 얼마 정도 되느냐. 5천만이 넘는 우리나라 인구 중에 250만이라는 건 거의 5%를 넘어간 거죠. 요즘에는 저출산의 해결책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이민이 좀 많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책들이 값비싸고 그냥 편리한 정책일 뿐이다라는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비판은 왜 나오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인구 절벽이다. 그러면 출산율이 저하다. 그리고 고령화가 너무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서울로만 몰리고 집중화 현상 때문에 지역은 고립이다. 학교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지탱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민이라는 사람들로 와서 숫자만 메워진다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이건 아니죠. 우리가 제일 초창기에 어느 나라에서 누가 온다 이랬을 때 대한민국 국민한테 먼저 나라를 가르쳤어야 됩니다. 맞아들이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두고 하는 말이 돈만 벌고 너네 나라 갈 거잖아. 돈만 벌어서 너네 나라에 다 보내잖아. 이게 뭘까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이민 다문화에 대한 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준비들을 좀 해나가야 될까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소통이 되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50%는 학교 밖에 교육이 돼야 된다. 한 부모가 80%의 고려인이 있는 지역에서 부모가 지자체에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가학고 특목고를 가야 되는데 고려인 학생이 너무 많아서 한국어 얘들 맞춰주느라 얘가 진도를 못 뺀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학교에서 못해주는 고려인에 대한 교육을 지자체에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왜? 걔들이 지금 고려인 80명하고 같이 살아가야 돼요. 경쟁을 해야 되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나라를 하나도 안 가르쳐놨어요. 대한민국만 알아요. 아직도 단일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더해요. 외국을 한 번이라도 갔다 온 학생들은 편하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장을 만들어주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다문화 교육을 해야 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적은 잘 안 줘요, 사실상. 근데 그 국적을 땄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인 겁니다. 그러면 얼굴이 틀리건 뭐 모습이 틀리건 언어를 못하건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구분 좀 하지 말고 모든 거는 우리가 같이 가야 돼요.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약 25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다민족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문화적 토대가 마련돼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한적한 주택가. 건물이 한 채도 보이지 않을 즈음 굳게 닫힌 철문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문이 열리고 빗물을 머금은 촉촉한 오솔길을 지나니 끝도 없이 펼쳐진 넓은 잔디공원이 펼쳐집니다. 그 끝에 모습을 드러낸 고풍스러운 건축물. 동화 속 한 장면 같은 이곳은 프랑스 파리에서 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샤또 호텔입니다. 샤또는 프랑스어로 성 또는 저택이라는 뜻인데요. 프랑스 전역에는 약 4만 5천 개의 샤또가 있습니다. 수많은 샤또 중 일부는 이렇게 호텔로 개조돼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샤또 호텔 역시 그중 하나로 주인 꼬르동 씨의 안내를 따라 건물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Les propriétaires du château. Mon épouse en a hérité en 2001. En restaurant l'ensemble des chambres, ça nous a pris 20 ans. On a commencé la restauration des chambres en 2003. On vient de l'achever.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ça nous a pris beaucoup de temps. Mais voilà, je pense que le résultat est au rendez-vous. Vous allez retrouver le confort d'un hôtel, tout en même temps un lieu qui a ses fondations, ses racines plongées dans l'histoire. 장장 20년이 걸린 보수공사는 단순히 외형을 복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7세기 양식의 성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더하기 위해 물건 하나하나를 떼어낸 후 벽 내부에 보일러와 수도관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접객실의 벽면을 채운 카페트와 벽난로는 각각 16세기와 18세기부터 이성을 지켜온 유물들이라고 합니다. 방을 가득 채운 수백 년의 역사가 담긴 그림과 장식을 보니 마치 중세시대 귀족이 된 듯한 기분마저 들게 하네요. 고서가 빼곡한 서재와 연회장으로 활용하던 지하실도 그대로 보존된 모습입니다. 오랜 역사를 지내온 만큼 이곳을 거쳐간 인물들의 이야기도 궁금해지는데요. 호텔 객실로 사용되는 16개의 방은 이 고성이나 가문에 영향을 준 인물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프랑스식 아침 식사를 하며 창문 너머로 시선을 돌리니 그 옛날 성을 지키기 위한 방어 시설로 활용됐던 넓은 해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위에 놓인 다리는 왕궁과 성을 오가는 귀족들의 건널목으로 사용됐을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Ce qui est particulier, c'est que il se situe à côté du château de Fontainebleau et que géographiquement, c'est le château le plus proche de la cour. Et avant que la cour ne soit à Versailles, la cour était au château de Fontainebleau. Et les personnes qui voulaient avoir un peu d'influence ou voulaient être proches de la cour étaient très contents de venir s'installer au château de Bourron. 시간을 되감아 수세기 전에 세상을 엿보고 온 듯한 이색적인 고성 체험. 프랑스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변함없는 세월을 간직한 샤또에서 하룻밤 묵어보는 건 어떨까요? 글로벌 Y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